생물학이 적어도 거의 한 6억 년 이상 진화해왔는 다세포 동물의 전체 몸의 형태 설계도를 이제 추적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이 지우는 동안에 몇 개 문장을 짧은 영어로 몇 개 문장을 할 테니까 요거는 반복해서 듣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무슨 말을 해야 되냐면 혹스지인, 자 적었어요. 네, 빨리 적어줄게요. 지금 적은 혹스진스 복수입니다. 이 문장을 암기하면 좋아요. 이런 문장은 웬만하면 내가 문장을 암기하라 안 하는데 이 문장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암기했어요. 혹스진스 레귤레이터 S 붙이면 안 됩니다. 혹스진스가 복수니까네. 레귤레이터 the expression of multiple target genes. 이 문장만 암기하시면 혹수 유전자가 뭔지 이 문장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짧은 문장은 암기를 하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할게요. 혹스 genes regulate the expression of multiple target genes. 이 문장 속에 다 있어요. 기가 막혀요. 그럼 자, 혹스진이라는 게 뭐냐면 혹수 유전자는 뭘 하는 유전자인가? 그 동사에 나와 있어요. regulate라는 거예요. regulate가 뭡니까? 조절한다는 말이죠. 조절한다는 말입니다. 뭐 제어한다는 말, 조절한다 이런 말이죠. 근데 뭘 조절하냐면 그쪽에 목적어가 나오죠. the expression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또 영어 선생님 같으네. expression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expression이 뭔가? 이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우리나라 말 어떻게 번역하죠? expression. 이때는 정확하게 우리나라 번역하는 사람이 다 동일하게 번역하는 게 있어요. 발현이라고 적어요. 발현한다 그래요. The expression of 뭐의 발현을 조절하느냐 하면 타켓 지인인데 그 앞에 붙은 형용사가 중요해요. 멀티플이란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때 멀티플은 뭐라고 번역해야 돼요? 예, 다중이란 말이에요. 좀 더 내가 봤을 때는 다중이란 말보다는 다층적인 거예요. 하이라키가 있는 멀티플이란 말은 수평 관계도 있지만은 하이라키가 있는 다층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그 지인들이 뭐냐면 타켓 지인이요. 뭐의 타켓이냐 하면 혹수 유전자의 타켓 지인이요. 됐죠? 네. 그 문장만 기억하시면 혹수 유전자 안 헷갈려요. 혹수 유전자는 뭘 하는 유전자냐 하면 이제 빨리 불러줄게요. 미리 이런 거 하고 났을 때 강의하면 좋아요. 혹수 유전자를 딱 하는 역할이 굉장히 유니크한 역할을 갖고 있어요. 그럼 지인은 일반적으로 단백질을 만들잖아요. 그 단백질이 여러분들 액신이나 미오틴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단백질이 뭐예요? 온갖 그 생체 조직에 가는 효소작용하는 단백질도 있죠. 세포질에서 16만 종류의 단백질이 있어요. 근데 혹스 지인이 만드는 단백질은 그런 구조 단백질이나 그 다음에 효소 단백질 이런 단백질이 아니요. 야들이 만드는 단백질, 지인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인 이꼴 단백질이에요. 그거는 맞아요. 지인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만드는데 이 혹스 단백질이 만드는 단백질의 종류가 우리 세포 속에 16만 종류나 있는데 그럼 혹스 지인이 만든 단백질은 무슨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냐? 딱 하나의 역할을 한다 보시면 돼요. 레귤레이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랄까네? 다른 지인을 레귤레이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켓이 어떤 생체 조직으로 가는 게 아니고 혹스 지인이 만든 단백질은 다른 DNA의 다른 부분에 갖다 붙는다는 그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문장입니다, 여러분들. 간단하지만 생물학에 감 있는 사람 이 문장을 들으면 와, 그 문장 속에 다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생명체에 있는 단백질이 크게 여러 개 나눠주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단백질이 어디에 갖다 붙는가, 어디에 액션을 가하는가 이게 중요한데 혹스 지인이 만드는 단백질은 다른 데 가는 게 아니고 핵 바깥으로 갈 일이 없습니다. 핵 속에 남아갖고 다른 DNA의 다른 부분에 갖다가 붙는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또 한 문장 이야기해 줄게요. highly conserved 빨리 적으세요. highly conserved DNA binding domain. 요거는 문장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구입니다. highly conserved DNA binding domain.
자, highly conserved 하면 보존이 됐다는 거예요. highly 이거 강조를 붙인 거예요. 굉장히 엄청나게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highly conserved. 예. 그 뭐가 컨저브 됐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highly conserved, 뭐가 컨저브 됐냐 하면 DNA 바인딩 도메인. DNA에 갖다 붙는 영역이 그 도메인이라고 하는데 그 영역이 highly conserved 됐다는 거예요. 그 highly conserved에다가 화살표 딱 긋고 6억 년 적었어요. 미니멈 6억 년입니다. 6억 년 동안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됐죠? 그런데 지금 이 부사구가, 이 형용구가 도대체 뭘 수식하겠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highly conserved DNA binding 도메인이니까 DNA에 바인딩하는 무엇이잖아요. 그 DNA 갖다 붙는 거는 단백질이요. 그 DNA 바인딩 단백질을 만들어주는 지인이 바로 혹스 지인이요. 됐나요? 이제 또 헷갈린다 이러면. 이러면 헷갈린다 또 여러분들. 그 속에 다 있어요. 지금 요 문장 속에. 그 다음 마지막으로 highly binding conserved DNA 또 그 다음 또 밑줄 치셨어요. DNA binding 도메인 그거다 밑줄 쳤어요. 보존된 게 다 보존된 게 아니고 단백질인데 보존된 게 DNA에 붙는 영역, 그 단백질의 극히 일부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거기다가 아미노산 60개로 적었어요. 그 아미노산 60개는 6억 년 동안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고 오늘 강의 따라옵니다. 그 60개는 6억 년 동안 안 바뀌었다는 게 모든 동물에 적용되고 이걸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60개 아미노산은 DNA로 바꾸면 염기가 몇 개요? 180개죠. 그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180개가 있는 그 180개 바뀌지 않는 염기가 있는 DNA의 그 영역을 뭐라 그러느냐? 그 180개의 염기, 특별하게 바뀌지 않는 염기를 뭐라 그러느냐 하면 호모의 박스라 그래요. 이제 막 헷갈립니다 또. 그리고 그 호모의 박스를 갖고 있는 호모의 박스는 DNA 부분이고 호모의 박스가 번역된 아미노산 60개는 DNA 바인딩 도메인이고 DNA 바인딩 도메인은 highly conserved DNA 바인딩 도메인은 6억 년 동안 바뀌지 않는 아미노산의 서열이고 그 아미노산 서열을 갖고 있는 잘 들으세요. 자연과학은 용어밖에 없습니다. 용어에 헷갈리기 때문에 다 헷갈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highly conserved DNA binding domain. 그럼 DNA binding domain이니까 DNA highly conserved DNA binding domain 했으면 DNA겠어요? 뭐겠어요? 자, 그럼 자, 연필 놓고 내가 간단히 할게요. 지금부터 오늘 4시간 강의하는 중에는 여러분들 물어야 될 질문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게 DNA냐 단백질이냐 그거만 구분해 보시면 돼요. highly conserved DNA binding domain 하면 DNA요 단백질이요? 이거 헷갈리면 여러분들 강의 4시간 대로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건 단백질이요. 그 단백질의 일부가 highly conserved 된 도메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단백질의 일부니까 아미노산이고 아미노산 60개고 그럼 그 아미노산 60개는 반드시 DNA 상에 지정이 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 DNA 상에 지정된 DNA 부분 그러면 DNA 연기가 몇 개냐 이거죠. 그 부분이 180개죠. 그 180개 연기를 부른 이름이 호모의 박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죠? 호모의 박스는 DNA일까요? 단백질일까요? 예. 네.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DNA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개념 가장 중요한 거는 DNA하고 단백질이 있는데 DNA하고 자, 잘 들으세요. 자, 오늘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이거 헷갈리면 끝까지 다 헷갈려요. DNA라는 게 있고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야들 둘이는 충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됐죠? 근데 단백질 중에 DNA에 갖다 붙는 단백질은 굉장히 주목해야 돼요. DNA에 갖다 붙는 단백질의 일부를 부른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전사조절인자라 그래요. 이제 해야 돼요. 눈이 확 뜨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정도로 눈이 안 띈다는 말은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을 안 해봤다는 사람이에요. 안 헷갈려 본 사람이요. 공부를 하려면 반드시 중간 과정에 헷갈려 봐야 돼요. 엄청 헷갈려 본 사람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됐죠? 자, 도메인은 단백질이요, DNA요? 갑자기 물으면.
단백질. 예. 호모에박스는 DNA요, 단백질이요? DNA. 그럼 이제 호모에박스에 갖다 붙는 단백질에 보존된 영역은 highly conserved DNA binding 도메인이라 그래요. 예. 됐나요? 그래서 자, 여기 가면 이랬어요. DNA가 있고 단백질이 있는데 세포질에 있는 단백질은 DNA하고 결합을 할 수가 없잖아, 아예. 처음부터 이해됐죠? 그러니까 핵 속에 있는 단백질의 일부가 DNA 갖다 충돌을 해요. 갖다 붙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게 완전히 분자세포생활 거대한 영역입니다. 그걸 후성유전학이라고 해요. 후성유전학의 메인은 DNA에 갖다 붙는 단백질에 관한 이야기들이요. 그 DNA에 갖다 붙는 단백질 중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백질을 뭐라 그러냐면 트랜스크립스펙타, 전사조절인자라 그래요. 그 전사조절인자라는 단백질이요, DNA요? 자, 무슨 단백질이요? DNA에 갖다 붙는 단백질. 자, 그 다음에 DNA에 갖다 붙는 단백질도 DNA 어디에 붙는가에 따라서 모든 성질이 달라져요. 그러면 DNA에서 어떤 단백질이 지인 부근에 갖다 붙는 단백질이 있어요. 전사조절인자는 지인 부근에 갖다 붙는 단백질이요. 지인에는 안 붙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인 영역에는 안 붙어요. 지인 앞에 붙어요. 혹은 지인 뒤에 붙어요. Highly conserved DNA binding domain. 그리고 그 붙는 영역은, 붙는 쪽은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60개고 그 붙는 DNA 영역은 염기 코드가 180개고 그 염기 코드 180개가 잘 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 또 어려운 거는 그 다음 질문. 그 보존된 아미노산 60개가 보존됐다, 안 받겠다, 6억년 동안 안 받겠다는 말은 정확히 무슨 말하고 같아요, 그러면? 뭐가 안 받겠다는 말이에요? 자, 단백질을 안 받겠다 그랬잖아요. 단백질이 이만큼 있다면 이 단백질 덩어리 전체가 안 바뀐 게 아니고 그 단백질의 가장 코어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은 DNA 갖다 붙는 이 부분이요. DNA 갖다 붙는 이 부분은 60개인데 그 부분은 안 받겠다는 거예요. 6억년 동안. 그러면 그 DNA에 있는 단백질에 있는 60개 아미노산 서열이 DNA에 갖다 붙는데 그 붙는 서열 120개의 염기 코드가 안 받겠다는 말하고 정이 같은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 안 바뀐 120개의 염기 코드, DNA 상에 있는 염기 코드에 그 염기 코드를 포함한 지인을 혹소유전자라고 그래요.